자, 6번째 개념이 이거거든요. 추상명사가 있는데 지금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 왔을 경우입니다. 추상명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가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몇 가지 역할이었죠? 전치사구가 몇 가지 역할이었어요? 2가지 역할이었죠? 형용사는 부사였잖아요. 그럼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세밀하게 보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오브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는 게 있단 말이죠. 이래요?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of benefit 그러면 beneficial과 동일한 거예요. of importance 하면 important랑 동일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of 플러스 추상명사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의 형용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of interest 하면 interesting이 되는 거죠. 자, 206쪽에 3번 가보실래요? 자, 206쪽에 3번 보시면 칠판 잠깐 보실래요? 그냥 배운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since가 지금 접속사로 쓰였잖아요. 뒤에 절이 오고 있죠. 그러면 보시면은 지금 so obviously에서 얘가 지금 주격 보호는 안 되잖아요. 부사니까.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 of benefit이 있잖아요. 얘가 지금 beneficial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끊었을 때보다 여기까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문제 나왔을 때 of 뭐 great benefit 이게 굉장히 낯서니까 이게 틀렸다고 많이 찍으셨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거는 뭐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뭐 뒷문장을 보시면은 자, expect to의 목적어가 지금 to 부정사가 나왔고요. to find의 목적어는 대절이죠. 됐어요? 그럼 대절이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over the centuries 전체라고 날렸죠. 그다음에 주어가 지금 human가 됐고요. 그다음에 목적 동사가 increase, 목적어는 the number. 두 번째 목적어는 quality. 그다음에 전치사고. 명사 주어 동사 뭐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이렇게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 명사를 형용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필기하십시오. 자, 교재 몇 쪽이냐? 194쪽입니다. 여기 관련되는 거 필기하시고 넘어오셔가지고 체크하십시오. 자, 194쪽 보실래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넣어드린 거 정도만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 명사가 나오면은 얘 형용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자,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부사로 착각하기 쉬운 ly 형태의 형용사인데 맨 앞에 계신 뭐냐 명사 플러스 l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costly, timely, homely, lovely, orderly, manly 자주 쓰이는 것들 그냥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중간에 보시면은 지금 elderly 해서 지금 나이가 있는 그다음 deadly 치명적인 뭐 lively 생기 있네 이렇게 돼 있죠? 자, 123쪽 가보세요. 123쪽. 자, 123쪽에 16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술취해서 the elderly에서 elderly를 뭐다? 지금 형용사로 보고 지금 노인들 해서 복수를 잡았었죠. 자, 다시 195쪽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deadly가 있죠. deadly 체크해 보실래요? deadly. 자, 치명적인. 이 단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왜냐면 밑에 예문을 한번 보세요. 예문 보시면은 he came down with the deadly diseas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come down with가 병에 걸리다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봤을 때 그냥 dead가 형용사, 그 다음에 deadly는 부사 이렇게 알아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뒤에 disease가 명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죠. 그러면 앞에 거를 답으로 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앞에 거를 답으로 하면 dead가 죽은이니까 죽은 병에 걸렸다 그래서 병이 죽은 겁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deadly를 넣어서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dead가 형용사, deadly 부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eadly라는 단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weekly, monthly, yearly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자, 8번은 되셨고요. 그죠? 8번은 되셨고. 8번 의미가 달라지는 거는 독해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7번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개념에 보시면 지금 dozen이 12개, 그 다음에 score이 20개, 100, 100개, 뭐 1000, 1000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앞에 만약에 숫자가 있잖아요. 얘네들 앞에 숫자가 있으면은 여기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 되죠? 그 다음 200이라고 했을 때는 200G가 되는 게 아니고 200D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숫자가 없으면은 S를 붙이고 이렇게 오브를 같이 붙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뭔 얘기냐면 보세요. 200명의 학생들 했을 때 200이기 때문에 200G가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숫자 있을 때 S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200 students가 맞는 표현이고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다? 수백의 학생들 이 말입니다. 숫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S 붙이고 hundreds of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그냥 숫자 대신에 S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있으면 S 안 붙이죠. 숫자 없으면 숫자 대신에 S 붙이고 of를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195쪽에 체크하시고요.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숫자 대신에 S 붙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S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200 자체가 형용사적인 개념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형용사에 S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200 자체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S를 안 붙이는 거고요. 아래쪽에 100 했을 때 얘가 지금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를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숫자 대신에 S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06쪽에 9번 가볼까요? 106쪽에 9번. 자, 106쪽에 9번 보시면 106쪽에 9번. 자, thousands of 보이세요? 수천 명의 시청자들 돼 있잖아요. 왜 S가 붙었는지 아시겠어요? 자, 밑에다가 저거 한번 써보세요. 2000명의 시청자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000명의 시청자들 한번 써보세요. 그냥. 자, 2000명의 시청자들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써야 돼요? 2000 S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000 viewers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323쪽 적혀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8주차 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한 게 들어있어서. 아래쪽에 323쪽 45번 이거는 제가 8주차 때 설명드릴게요. 자, 넘기시고. 자, 10번 제목에 별표 치시고 이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별표 치시고 칠판만 보세요. 별표 치는 이유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 조금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해만 잘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 형용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막연하게 그냥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 형용사 이렇게 보시면 또 문제를 조금만 응용해서 내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easy, 쉽다, hard, 어렵다, 뭐 possible,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로 형용사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이론책에서 뭐 난이 형용사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근데 이 난이 형용사들이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이 수학 문제가 쉬워라고 했을 때 This math problem is easy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This problem is difficult라고 쓸 수가 있는데 나는 쉬운 사람이었을 때 뭐 I'm easy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I'm difficult 이렇게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에서 뭐냐면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지금 가주어진 정보 보이시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진주어 그 다음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럼 1번 문장은 뭐냐면 내가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은 그냥 당연히 이해되시면 되죠. 됐어요? 근데 이 문장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I'm difficult to please 하면 틀린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은 보세요.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 형용사가 뭐 어려운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딱 보시고 아 이거 틀렸구나 해서 틀렸다 하면 돼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가주어 진주어에서 자, 잠 오시면 일어나셔야 돼요. 가주어 진주어에서 얘가 지금 진주어잖아요. 진주어의 목적어 있죠. 다시 가주어 진주어에서 진주어의 목적어 있잖아요. 이 목적어를 가주어 이자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1번 문장에서 지금 진주어에 있는 목적어 허를 가주어 이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죠. She is difficult for me to please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은 봐요. difficult는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아? 이렇게만 외우시면 2번 문장 나왔을 때 틀렸다고 판단하겠죠? 3번 문장이 나오면 틀렸다고 판단하겠죠? 근데 3번 문장 맞는 문장이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주어로 하지 않는 형용사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 형용사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번은 맞고 3번은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어떻게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맞는 건데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목적어 살아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3번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목적어 있다 없다라 가지고 뭐다? 맞다 틀렸다라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논이 필요하냐면 잘 봐요. 가주어 진주어의 기본 패턴이 뭐라고 했죠? It is 형용사. 이렇게 나오면 제가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보라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진주어 자리에 to나 that절이 오잖아요. 그죠? to가 왔다고 가정해보자. to가 왔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나와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가 왔어요. 아시겠어요?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가 온 다음에 is 형용사가 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진주어 자리에 to가 온 거야. 타동사 왔어요. 이래요? 그럼 이 구조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된 구조죠. 다시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가 앞에 있고 is 형용사 패턴이 왔다. 그리고 만약에 뒤에 to가 나온다면 능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목적어 있으면 돼요, 안 돼? 목적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to be 타동사 pp 이렇게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 항상 이제 문장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를 잘 익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주어 it이 아닌 다른 주어가 왔단 말이야. 다른 주어가 오고 is 형용사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뒤에 to 부정사가 온다면은 능동이구나. 뒤에 목적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어요? 수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능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 개념을 가지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잘 보세요. I'm difficult 왔죠? 가주어 it이 아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to가 왔어? 능동이 와야 돼요? 수동이 와야 돼요? 능동이 와야 되죠? 목적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틀린 문장.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까요? 가주어 it이 아니죠? 맞아요? 뒤에 to가 왔어요. 그죠? 자, 능동이 와야 돼요? 수동이 와야 돼요? 능동이 와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지?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96쪽에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를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다시 7번 보세요. 연습해 볼게요. 지금 문장만 볼 수 있으면 이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 문제를 연습할 때 엄청나게 많이 훈련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딱 보면 그냥 바로 풀리게 훈련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 개념을 모르시면 그냥 몰라서 그냥 틀려요. 그냥 찍던지. 아시겠어요? 다시 볼게요. 봐요. 자, 일단 지울게요. 자, 4번 문장을 볼게요. 4번 문장. It is difficult죠. 가주어 진주어죠. 됐어요? 의미상의 주어. To read의 목적어는 this book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이 4번 문장은 뭐다? 당연히 맞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보시면 I'm difficult 왔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거 틀렸어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여기까지 보시고 틀렸다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판단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온 다음에 뒤에 뭐다? to 동사 왔어요? 그럼 뒤에 능동이 와야 돼요? 수동이 와야 돼요? 능동 와야 되죠? 그다음에 목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적 있어 없어요? 있죠? 틀렸구나. 원리 아시겠어요? 자, 6번 보세요. This book is difficult가 왔어요? 가주어 이시 아닌 주어 왔죠? 가주어 진저 형태 만들어졌죠? 뒤에 만약에 to가 온다면 능동이 돼야 돼요? 수동이 돼야 돼요? 능동 돼야 돼요? 수동이 되면 안 돼요? 목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죠? 이해됐나요? 자, 7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This book is difficult for me가 왔는데 뒤에 to 정사 왔어요. 능동이 돼야 되죠? 수동이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얘 지금 능동 왔죠? 8번. 뒤에 목적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적 왔죠? 틀린 겁니다. 원리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문장 지금 5번부터 쭉 보시고 이게 왜 맞는지 틀렸는지 그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문장이 틀렸는지. 그래서 방금 저희가 연습한 것처럼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고 뒤에 뭐가 와야지, 뭐가 오면 틀렸지, 그래서 맞지, 틀렸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야지 이 문장이 내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개념 없으시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도 틀려요. 7번 잠깐 보실래요? 봐요. 지금은 저희가 설명 들었으니까 이거는 맞추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하면은 그냥 틀린 답을 골라요. 알겠죠? 잘 봐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위에 게 답이에요? 밑에 게 답이에요? 위에 게 답이죠. 우리는 위에 게 답인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문제는 풀어지기 쉬워. 문제가 지가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이니까 to be solved가 맞구나 이렇게 풀어요. 실제로 이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구문을 모르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A가 아니고 뭐다? 얘가 정답이다. 되셨나요? 네, 하나 적으세요. 자, 그래서 196쪽에 맨 위에 자, 형용사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쉽고 어렵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쉽고 어렵고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치기 하세요. 그죠? 쉽고 어렵고를 외웠잖아요. 그럼 쉬운 거는 내가 푸는 게 가능하겠죠? 어려운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의 지금 뭐냐면 쉽고 어렵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뭐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이 선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만약 시험 문제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거의 이제 자주 쓰는 거니까 기타 이제 convenient, pleasant, unpleasant 이런 것들도 가끔씩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나올 때는 맨 위에 게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11번. 자, 앞에 형용사가 중요, 필요, 놀람 뭐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가 왔어요. 그다음에 대시 오고 뒤에 대절 안에 동사를 뭘 쓰냐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근데 당위성을 나타낼 때 되죠. 당위성을 동그라미 칠까요? 당위성. 그러면 중요성을 나타내는 게 important, 뭐 vital, 뭐 necessary, essential 쭉 있죠.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내가 잘 몰랐던 단어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아래쪽에 포인트 보시면은 그냥 꽉 막히게 이제 공부만 하는 친구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야,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놀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서 유감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당위성을 포함했을 때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t is natural, 당연하다 이 말인데 그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hould study라고 쓰던지 아니면 그냥 study라고 쓰던지 되시겠어요? 자, 203쪽 가보시죠. 203쪽. 자, 5번에 보실래요? 5번에 imperative 동그라미 칠까요? imperative.
자, 앞에 우리가 외웠던 형용사에서 임페라티브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한번 슬쩍 컨닝해 보세요. 197쪽입니다. 자, 필요성의 세 번째 임페라티브 있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데디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모든 그 이력서가, 자, 마지막에 no later than 물결 표시할까요? no later than, no later than은 늦어도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늦어도 9월 1일까지는 작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임페러티브가 오면서 지금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럼 일단은 답이 될 수 없는 거는 1번과 4번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만약에 들어간다면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동사 원형 아니죠? 자, 그래서 뭐다? 3번의 B가 정답이라는 거죠. 이때 그럼 B 앞에 뭐 생략이에요? should 생략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고요. essential 동그라미 essential. 자, essential 필요성의 두 번째 단어 있으면 두 번째. 데디아가 필요한데 뭐냐면 그 화학 물질이 자, after being mixed 섞여지고 나서 30분 동안 됐나요? how long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for가 온 겁니다. 섞여지고 나서 30분 동안 흔들어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일단은 2번 탈락이죠. 3번 탈락이죠. 4번도 탈락이죠. 자, 1번이 가능한 이유가 앞에 뭐 생략? should가 생략이 돼서 정답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97쪽의 11번. 자, 형용사를 외워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중요, 필요, 당연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시험에 나오면 중요, 필요, 당연함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알겠죠?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개념은 저거면 복합 형용사라는 건데 그냥 복합이란 말은 여러 개가 섞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 개의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는 거 이걸 이제 복합 형용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복합 형용사가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he is 13 years old가 돼서 그는 13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복합 형용사가 왜 중요하냐면 D 명사를 수식할 때 D 명사를 수식할 때 뭐냐면 S를 빼야 돼요. S를 뺀다는 얘기는 단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복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단수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외워주실 때 D 명사를 수식할 때 S를 빼야 돼.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고요? 단수를 써야 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S가 빠지는 건 뭐다? 단수 형태를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는 13살 된 소년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나오면 그냥 누구나 다 맞추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50피트 높이입니다. 1번 되시는데 근데 만약에 50피트 높이 건물입니다라고 했을 때 3번 문장을 시험 문제 냈어요. 그럼 50피트 높이 건물입니다 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복합 형용사가 되는데 D 명사를 꾸밀 때는 단수를 써요? 복수를 써요? 단수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피트, 2피트 했을 때 피트의 단수가 풋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몇 피트 높이의 건물, 몇 피트 두께의 벽 이런 것들 있죠. 아시겠어요? 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꼭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언젠가는 꼭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모르시면 그냥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203쪽 가보실래요? 203쪽. 자, 7번 문제 풀어보세요. 203쪽에 7번 문제. 자, 지금 7번의 it가 소유격이죠. 그것에 30피트 높이의 벽이.
30피트 높이의 이 말이 뭐다? 뒤에 있는 words를 꾸며주는 거야. 복합 형용사죠. 명사 수식하고 있죠. 피트를 뭘로 바꿔야 돼요? 풋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풋이 굉장히 어색해요. 알겠죠? 읽었을 때. 한 번도 우리가 풋을 못 들어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st가 나왔을 때 almost랑 구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most가 나왔을 때 뒤 명사가 오잖아요. 그럼 명사가 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most of the 명사, of the가 붙습니다. of the가 붙던지 아니면 다 빠지던지.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대명사가 붙을 때는 most of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면 most of the students 아니면은 most students 되는 거야. 우리 대부분 하면은 most of us가 되죠. 그들 대부분 그러면 most of them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198쪽 보세요. 198쪽에 일단 13번 개념에 아래쪽에 예문이 나와 있죠. 자, most of the students 보이죠? of the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of the가 있던지 아니면 둘 다 빠지던지. 되시겠어요? 근데 이 더 대신에 뭐다? 만약에 대부분의 나의 학생들 그러면 most of my student 이건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더 대신에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의 더가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튼간에 맞는 표현 보세요. 그래서 most of the students 되시겠죠? of the를 다 생략하면 most students 되는 거죠. 됐어요? most the students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되잖아요? 대명사 왔을 때는 of만 붙여요. most of us.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칠판 다시 보시고요. 근데 almost는 이제 얘는 의미가 얘는 부사거든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못해요? 수식 못하잖아요. 그래서 almost는 이렇게 명사를 바로 수식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근데 중간 매개체가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중간 매개체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래서 중간 매개체로 자주 들어오는 게 almost all, almost every, 뭐 any, no. 뭐 이 정도에서 거의 다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문을 보셨을 때 자, most가 정답이에요? 아니면 almost 정답이에요? almost 정답이죠. 뭐 때문에? all 때문에. 그래서 almost all the students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almost everyone 이렇게도 되고요. 알겠죠? 이렇게도 되고요. 얘네 두 개를 붙여 써도 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쓰세요. 자, 그래서 almost는 자, 부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명사를 쓰지 못합니다. 근데 almost everyone 같은 경우는 이거 분리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 명사인데 왜 올 수 있나요? 이게 아니고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almost all the student 되고요. 그다음 almost every student. almost every student 할 때 s는 빼야 됩니다. 정오표 보시고 다 수정하셨죠? 정오표 다시 올려드릴게요. 오늘 또.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most of the students 맞죠? all of the students 맞습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of the를 다 빼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most student 맞고요. all student 맞아요. 됐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most the student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all the student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다 돼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드는 애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both, all, 그 다음에 half, double 이렇게는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틀려요. most가 들어간다든지 뭐 여기 some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는 애들이 누가 있는지 네 가지만 외울 겁니다. 알겠죠? 자, 체크하시고요.
자, 하나씩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쪽수 보시면 48쪽에 3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48쪽에 3번. (48쪽에) 3번.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all the requirements 보이시나요? all the 명사 만들어졌죠? 자, 다시 198쪽 가서 자, 이번에 126쪽에 2번 쓰시면 돼요. 126쪽에 2번. 126쪽에 2번. 자, 126쪽에 2번 보시면은 all of the information 있죠? 자, 밑에 맞는 거 두 가지 써보세요. 모든 정보들이라는 표현을 맞는 거 두 가지 더 써보세요. all of the information 말고 맞는 거 두 가지 더 써보세요. 자, 일단 of the를 다 뺄 수 있죠. 자, all information 가능하고요. 그래 또 뭐 가능해요? all the information 가능하죠. 됐어요? 자, 다시 198쪽 넘어와서 자, 이번엔 183쪽에 14번이라고 쓰시면 돼요. 183쪽에 14번. (183쪽에) 14번. 몇 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이 정답이었죠? despite 다음에 형태 한번 보세요. despite 다음에 all the mistake 보이시죠? 왜 얘가 맞는지 아시겠죠? 맞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보이고요. 아니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198쪽 와서 자, 13번 개념에서요. 그죠? 예문 한번 보세요. 예문. 정답 뭐였죠? almost 정답이었죠? almost 다음에 문장 형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almost all the students 보이시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all이 이 형태를 쓰는 것 중에 이제 all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근데 나머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both, have, double까지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자, 199쪽 넘어가서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다는 거 배우셨죠? 자, 15번 개념은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 그래서 with accuracy 되면 accurately랑 동일한 거야.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세요. 알겠죠? 아주 예전 문법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전치사를 다른 걸 막 내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나올 일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with accuracy 그냥 묶으시면 돼요. 우리는 구조 분석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하고 묶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with care 이런 게 나왔을 때 carefully랑 동일하구나 이런 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with easy 있죠. 쭉 내려오시다 보면 밑에서 네 번째 with easy 이런 것들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with easy가 easily랑 동일하구나.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세요. 알겠죠? 자, 개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200쪽 보시면 나는 걷는다가 뭐예요? I walk 이거잖아요. 얘가 동사잖아요. 맞죠? 우리가 조동사라고 했을 때 뭐가 딱 떠올라요? 조동사 예를 들어서 조동사 어떤 게 있어요? can이 있잖아요. can이 떠오르죠? 그러면 조동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를 도와주는 애입니다. 예? 그러면 can이라는 애는 뭐냐면 동사에다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should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당위성을 넣어주는 게 뭐다? 조동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I have worked. 자, 우리가 아직까지 시제를 배우진 않았지만 오늘 저희가 시제 배울 거거든요. have pp를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불러요?
현재 완료라고 해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얘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현재 완료라는 시제인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have라는 애는 뭐냐면 원래 이 work라는 동사를 현재 완료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동사야. 그래서 얘를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그 다음에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이름 붙여가지고 얘를 뭐냐면 본래 동사라고 해서 본동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조동사인지 어떤 게 본동사인지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200쪽 잠깐 보시죠. 일단 지금 16번 개념에 already와 yet과 still이 어순되어 있잖아요. yet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yet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till은 yet과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already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단은 yet을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게요. 일단 already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정문에 쓰이면 본동사 앞에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그 리포트를 끝냈어라고 했는데 have finished가 왔죠? already 어디 앞에 쓴다고요? 본동사 앞에 쓰는 거야. have 무슨 동사? 조동사. 그러니까 finished가 본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already를 finished 앞에 붙이는 겁니다. 이걸 already를 막 어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본동사, 조동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알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예문에 have 동그라미 치시고 조동사라고 쓰시고요. 자, finished 동그라미 치시고 본동사라고 쓰시면 돼요. 알겠죠? 공부할 때 이제 한 번씩 들어봐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가. 자, 일단 already 되셨죠? already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yes를 보시면 우리가 부정문에서 yes이 뭐다? 문미. 그래서 문장 맨 뒤에 쓰던지 아니면 not이나 never 다음에 쓰던지 이거는 체크가 돼 있죠. 자,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48쪽에 5번 가보시죠. 48쪽에 5번. 자, 48쪽에 5번에서 그 I have not read today's newspaper yet 돼 있죠. yes이 문미에 왔죠. 그 다음 yes를 우리가 뭐다? not 다음에도 넣어놨죠. 필기를.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yes이 부정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일단 보셔야 되고요. 자, 다시 200쪽. 자, 밑에 예문을 볼게요. 자, 3번 예문 보시면 I have not yet 해서 not 다음에 yet이 왔죠.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yet을 뭐다? 제일 마지막에 쓰던지. 되셨나요? 그래요. 의문문에서는 문미에 온다는 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부정문일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일 때 위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문에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have yet to do라는 게 있죠. have yet to do. yet이 보통 부사로 쓸 때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have yet to라는 거는 아직까지 뭐뭐 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뭐뭐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have yet to 동사 원형을 아직도 뭐뭐 못하고 있다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아직도 뭐뭐 못하고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직 뭐뭐 해야 돼 이 말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예문 보세요. 1번. 자, 수년간의 공부 이후에도 그는 아직까지 그 과정을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ave yet to 동사 원형. 됐나요? 자, 2번 보시면 마찬가지죠. have yet to 동사 원형 왔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합병의 중요성을 못 보고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202쪽에 4번. 자, 정답이 yes인 거 보이세요? 네, 이게 딱 보이셔야 돼. 자, 본사가 아직까지 그 수화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that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was scheduled to 동사 원형까지 물결 표시. was scheduled to 동사 원형까지 물결 표시. 뜻이 뭐였죠? 뭐뭐 할 예정이다 아니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같은 거? 자, 앞으로 쭉 한번 가보시죠. 자, 31쪽에 5번 쓰시고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31쪽에 5번.
31쪽에 5번. 자, 31쪽에 5번을 보시면 자, 포인트에 보세요. 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be scheduled to 동사원형, be planned to 동사원형, be supposed to 동사원형, be due to 동사원형.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외우시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다시 202쪽 가서 그래서 본사가 그 수화물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that was scheduled to arrive this morning.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수화물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자, 다시 200쪽. 자, 3번의 still을 보세요. still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부정문에서 볼 겁니다. 부정문에서. 일단은 지금 긍정문에서는 참고고요. 긍정문에서는 빈도부사 위치래요. 빈도부사 위치 뭐 조동사, 비동사, D, 일반 동사 해서 뭐 중학교 때 뭐 조비디 일랍 이렇게 외우신 적 있죠? 자, 그래서 긍정문에서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긍정문이죠. 조비디 일랍이니까 러브가 일반 동사니까 앞에 붙었다 이 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3번, 4번만 볼게요. 부정문에서만 볼 겁니다. 부정문에서. 자, still이 부정문에서 어떻게 쓰냐면 조동사 앞에 위치한다 돼 있죠? 그거 밑줄 치세요. 조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래서 부정문에서 still과 yes의 어순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yes는 문미나 not이나 never 다음에 썼잖아요. 근데 still은 언제 쓴다? 어디 쓴다고요? 조동사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장 보시면은 have not finished it 부정문이잖아요. 여기서 조동사가 누구였죠? have였죠? 그러니까 조동사 앞에 위치.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3번에서 그러니까 still이 아니고 만약에 yes이 있다라고 하면은 yes이 어디가 들어가는지 한번 써보세요. 3번 문장에서 만약에 still이 아니고 yes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yes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자, 두 군데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어디 들어갈 수 있죠? not 다음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장 맨 마지막에 it 다음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이 결론입니다. 4번. 4번을 별로 칠까요? 자, 그래서 보세요. 나는 그녀를 기억할 수 없어 라는 부정문인데 지금 I cannot remember her 여기서 조동사 누구예요? can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문에서 뭐다? still은 조동사 앞에 쓰는 거고요. 만약 yes를 쓰게 되면은 not 다음이나 문장 맨 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구별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202쪽에 3번 풀어보세요. 202쪽에 3번. 자, 일단 3번에서 he has started majoring economics 했죠? 부정문이죠. 근데 부정문 맨 마지막에 yes를 써야 되니 still을 써야 되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yes를 써야 돼요? 아니면 still을 써야 돼요? yes를 써야 되죠. 그러면 1번이나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he를 집어넣으면은 절이 온 거잖아요. 절이 왔기 때문에 because 정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201쪽. 자, 영어라는 언어의 속성은 반복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 표현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thout이 뭐뭇이 없는이잖아요. 그래서 without no water 하면 틀린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맞는 게 오른쪽 거예요. 그래서 with no water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without any water 쓰던지 되셨나요? 자, 다시 왼쪽 가서 hardly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구잖아요. 그래서 cannot hardly, 뭐 hardly never, hardly no 하면 다 틀린 겁니다. 자, 오른쪽 가서 can hardly 괜찮아요? 아니면 hardly 빼고 can't 괜찮죠? hardly ever, hardly any
되는 거고요. hardly ever는 동사 수식, hardly any는 명사 수식. 되셨나요? 자, 그래 다시 왼쪽에 가서 unless 뜻이 뭐예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부정어구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not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부터 볼게요. There is no rule but 나왔죠. but 동그라미. but 뭐죠 이게? 유사관계 대명사죠. 유사관계 대명사 but은 자, 뒤에 있는 문장에서의 부정어구까지 가지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유사관계 대명사 but 나왔을 때 뒤에 부정어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but has no exception 안 되고요. any exception 괜찮죠. 그래서 146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연동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시다가 나는 유사관계 대명사 좀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 동영상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작정 동영상을 다 돌려보시는 건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막혔던 개념들만 돌려보세요. 근데 반대로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동영상 안 보시면은 개념 끊기는 겁니다. 개념 하나 날아가면 그냥 문장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LEST에서 lest 돼 있잖아요. lest 동그라미 치고 밖으로 한번 빼보세요. LEST. 자, 밑에도 두 번째 LEST가 있죠. 자,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밖으로 빼서 뭐뭐 하지 않도록. 자, 의미가 이제 뭐뭐 하지 않도록 해서 부정어구가 이제 포함된 의미예요. lest가.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LEST 안에 부정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should not에서 not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less라는 애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첫 번째는 부정어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뒤에 뭐다? not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옵니다. should 이때 생략 가능해요. 자, 그렇게 포인트 두 가지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223쪽에 5번 가보시죠. 자, less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less. 자, 일단 앞에 구조로 한번 볼게요. 지금 동사 물결 표시 해볼게요. had to be handled 물결 표시. 되셨나요? 자,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자 주어가 있는 수동태는 완전 handled까지 끊으시고. 자, with 전치사 구잖아요. 자, with부터 care까지 또 끊어보세요. 자, with 동그라미 치시고 자, care 동그라미 쳐보세요. 치셨나요? 이거 어디서 봤죠? 자, 199쪽 가보세요. 199쪽 보시고 자, 세 번째 줄에 with care 확인하십시오. with care 보이시죠? 그래서 with care이 carefully랑 동일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구조 분석하실 때는 그냥 전치사고 묶으시면 돼요. 알겠죠? 간단하죠? 자, 여튼간에 지금 with부터 care까지 끊으시면은 문장이 완성됐죠? 그 다음 뒤에 지금 lest가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그 lest가 포인트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뒤에 not 개념이 오면 안 됩니다. 자, 부정어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만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동사 형태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일단 should 생략 가능. 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지금 동사 보시면 be aroused에서 수동이 됐잖아요. 그다음 be가 올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뭐 생략? should 생략인 거죠. 그래서 맞는 문장. 이런 거 되게 좋은 문장이에요. 되시겠어요? 자, 이제 295쪽 가보세요. 295쪽. 자, 그래서 우리가 8주차 때 이제 동사 개념 배우시면서 그 less를 배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less 다시 보시면 less 다음에 대절이 오는데 자, 대절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포인트가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온다는 거나
그다음에 부정어구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거기 포인트에서 제일 밑에 보세요. 방금 봤던 문장이 있죠. Be careful lest you should not fall from the tree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 자, not 별표 치고요. 자, 포인트 1번 잡으시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온다는 거. 제목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밑줄 치고 포인트 2번 잡으세요. 포인트 두 가지 되셨어요? 뭐 같은 게 for fear 대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8주사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201쪽에 와서 그래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왼쪽 편에 그 less가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not이부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개념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